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랜만에 혜영 언니 모셨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요즘에 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자기소개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매주 까먹고 있다는 살짝 당황했어요. 네, 패턴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저번에 그 캥 작가님 나왔을 때도 네. 한참 얘기하다가 근데 오늘부터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할까요를 했는데 매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영이고요. 비욘세 동네 친구이기도 하고 피우다라는 성생활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서 비욘세에서 종종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에 엄청 바쁘신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지냈는데 네. 일단은 어쨌든 피우다 기존에 그 운영하던 피우다 오프라인 매장을 이전을 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매장을 아직 못 구해서 사무실 막 이사 다니고 네. 이러느라 거의 이제 굳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비가 오는데 막 네. 이사를 하고 그래서 뭐 이케아 자주 가고 여기저기 가게 보러 다니고 사무실 보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그 바쁜 게 끝나고 일단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은 얻어서 네. 조금 진정된 상태예요. 이케아 갈 일 있을 때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저희 이케아 바로 옆에 저희 어머니가 알죠. 소냐님이 사셔가지고 이제 간 김에 또 이제 나들이도 갔다가 밥이 나눠 먹고 이러고 와도 되니까. 좋다. 그리고 늘 항상 그 혜영 언니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소냐님 밥 한번 먹어보는 건가요? 네, 먹을 수 있죠. 소냐님 허락도 없이 지금. 네, 그렇죠. 항상 그런데. 한번 가겠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면 요즘에 여름이랑 담비랑 까비 케이씨. 맞아요. 여름이 담비 케이씨 까비인가요? 나이 순으로 하면? 나이 순으로 하면은 케이씨가 제일 위인가? 아니요. 여름이 단비 케이씨 까비. 그치. 그래서 여름이 담비는 강아지고 케이씨랑 까비는 고양이. 네, 맞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이들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네. 일단 여름이랑 담비는 이제 네. 여름이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꼬장꼬장해져 갖고 아이고. 애가 이제 굉장히 까칠한 치아라서 거기서 더 꾸장꾸장해질 게 있었다니 놀랐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담비는 이제 약간 사람 같은 개였는데 점점 개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반갑고. 왜 그럴까요? 동물들이 많아져서 그럴까요? 집에? 아무래도 좀 더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강아지랑 만나는 경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게린이 집 덕분일까요? 네, 진짜 그게 되게 크고 2년을 다녔더니 강아지들끼리 하는 이런 시그널을 이해하고 2년 다녀서 지금 2학년이야. 너무 귀엽습니다. 네, 굉장히 귀여운 2학년. 2학년 담비. 너무 귀여워요 진짜. 막 하교할 때 네. 데리러 가거든요. 네. 멀리서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세상에. 내 새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즘에 우비 입는 타이밍을 자꾸 틀리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웃긴 게 네. 이제 그 와이프가 저는 이제 여성 파트너랑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아침에 선생님이 오면 비가 막 오는데 한날은 이렇게 그 선생님이 담비를 픽업하러 올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들러서 다른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뭐 어떨 땐 5마리, 6마리 혼자서 이렇게 그래서 케어하면서 여러분들이 오거든요. 그 생각하시는 101마리 달마시안 씬처럼 그 뉴욕 도그워커처럼 그런 게 이제 해방촌에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를 지금 다니는데 진짜 선생님이 힘이 되게 좋으시고 여자분이시고 키가 106 저보다 더 조금 작을 거 160이 안 되는데 진짜 막 이렇게 딱 힘주고 애들 케어하면서 오시는데 문을 열었는데 이제 그날 비가 오는지 저희가 모르고 와이프가 담비 우비를 안 입혀서 보낸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애들이 이렇게 쫙 색깔별로 우비를 막 다 입고 있는데 나만 없어 우비. 담비만 못 입힌 거예요. 그래서 막 와이프가 엄마 실패한 날이라고 이러더니 오늘은 또 아침에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인데 우리 애만 우산 없이 학교 보낸 거야. 맞아 그런 거였다.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이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오늘은 이제 와이프가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네. 막 우비를 막 입힌 거예요. 네. 담비가 또 입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시간이 걸렸는데 문을 열었더니 담비만 입고 있더래. 오늘도 실패. 그래서 선생님이 응. 비 안 오는데 입혔냐고.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아 근데 저는 이제 우비를 시켜서 갖고 있는데 자꾸 출발할 때는 어쨌든 당연히 비가 안 오니까 출발을 한 거니까 그쵸, 눈치 그쵸. 게임 한다고. 근데 가다 보면 정말 무슨 요즘에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소나기가 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강아지를 지금은 이제 임보하고 있으니까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걸을 일이 있지만 그 전에는 뭐 비 오면 건물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치. 비 오면은 뭐 지하철 타든 음.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하지 그 비 속에서 걷는 일이 없잖아요. 보통 그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너무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 정말 음. 스콜성 호우 같이 오는구나 우리나라도. 희한하죠. 네, 그래서 날씨가. 그 눈치 게임이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쫄딱 젖어가지고 아, 나 그거 봤어요, 사진. 포포. 절 굉장히 원망하는 표정. 네.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은 네. 지금 왜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 담비도 그래요. 걔는 배변을 실외에서만 해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실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더니 네. 실외에서 하는 습관이 드니까 이제 안에서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근데 실외에서만 하는데 또 비가 올 때 나가기 싫어해요. 근데 얘가 또 요실금이 있어요. 그래서 제때제때 이렇게 담비의 의견 없이 굉장히 많은 의료 정보. 담비의 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미안해 담비야. 미안하다. 그래서 막 비 오면은 막 서로 난리도 아니에요. 나는 억지로 데리고 나가고 막 간식 주면서 해보고 막 얘는 안 가려고 버티고. 비 오면 싫어하는구나. 네, 비를 싫어해요. 저희 포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조금 약간 도른 강아지가 돼가지고 그냥 걷는 속도는 똑같은데 이렇게 껑충껑충 이렇게 동키같이 걷는 거 있잖아. 왜 그렇게 걸어? 이렇게 데리고 나갔는데 이미 스타트부터 이렇게 껑충껑충 이렇게 지그재그로 뛰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전속력으로 뛰는 게 아니라서 높이로 뛰는 거여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웃기거든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포포는 캐릭터 자체가 아직 애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덩치는 큰데 완전 애기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놀릴 때가 있어요. 포포가 걷거나 이러면 아직 이렇게 걸음마를 완성하지 못한 듯한 걸음걸이를 보일 때가 있어서 얘 애기였지. 얼굴이랑 몸은 애기긴 한데 그냥 이렇게 크게만 봤을 때는 또 성경 같아가지고. 그리고 신났을 때 그걸 주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뭐 이렇게 막 같이 놀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점프를 해서 제 코를 쾅 박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싸웠어. 싸울만 하네요. 하지마. 그래서 둘이 또 싸서 삐져가지고 말을 안 했다가 둘이 조용히 막 삐져서 냉전 상태로 있다가 저도 그러고 있다가 까무룩 잠들고 뽀뽀도 잠들어서 자고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지금 조금 화해를 했거든요. 물 줄까? 약간 이런 느낌. 물 줄까?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화해를 했는데 어쨌든 담비가 점점 강아지가 되고 있다는.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끝났네요. 네, 그리고 뭐 고양이 두 마리는 서로 너무 친해져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저희는 딱 이제 전형적인 고양이가 혼자 있을 때 외로워서 집 비우면 토도하고 막 이러다가 이 친구 고양이가 생기면서 좀 외로움을 덜 타게 된 그런 좀 긍정적으로 끝난 상황이라서 애들끼리 되게 화합을 잘해요. 팀워크도 좋고. 그래서 4마리가 집에 동물이 4마리가 있거든요. 넓지 않은 집에. 그래도 굉장히 항상 이렇게 평화로워요, 집이. 이 와중에 엄청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비욘세에 나왔던 배짱이님이 비욘세에 나와서 그 맞아. 고양이 그 이야기를 이제 뭐 짧게 브리핑해 드리면 그 캠핑을 갔다가 캠핑 그 텐트 안으로 고양이가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나가지 않는. 그래서 에이 뭐 주인이 있겠지 막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 차 문을 열었더니 차 안으로 쏙 들어가서 또 나오지 않는. 그래서 알고 보니 임신양이라서 애를 7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눈을 뜨자마자 눈을 언제 떴다 그랬지? 뭐 3월 며칠에 떴다가 눈을 뜨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비욘세에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가들 입양을 보내야 된다. 이제 눈을 떴으니까 지금쯤 녹음을 하고 방송을 금요일에 송출을 해야 애들이 좀 이제 엄마한테서 떨어질 수 있는 그 개월수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 모두가 입양을 잘 갔다고 합니다. 그니까요. 와. 심지어 그 진짜. 중에는 비욘세 청취자분께서 되게 많이 데리고 가셔가지고 둘 정도는 데리고 갔고 엄마랑
그 자식 둘은 그냥 키우기로 해서 셋을 키우고 있고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둘 갔으니까 5마리가 남았는데 그 중에 2분 정도는 청취자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청취자분이 소개해 주셔서 세상에. 간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애만 못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슬프게 끝내기 있게 여러분 좀 이겨내야죠. 아니 여러분 지금 저희 공주만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고양이 낳았을 때 이제 저하고 아는 사이니까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보고 싶다. 더 크면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 가게 이런 일로 바쁠 때였는데 또 보러 갔잖아요. 애기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니 엄청 층고가 높은 집에 사는데 커튼 끝까지 타고 올라가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클라이밍 안에 하나 있어. 완전 개구장이고 담비는 막 애기 고양이를 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짜 귀한 경험이었어요. 그때 상담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막 맞아요. 자꾸 엄마 고양이가 애들을 여기저기 데려다 놓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데려다 놔봤자 뭐 자기 집인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 그냥 요 방에서 방 왼쪽에서 방 오른쪽 이런 집이 식으로. 뭐 300평짜리 펜트하우스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맨날 나누고. 그냥 귀엽지 않아요? 막 그런 거 잘 키워보려고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똥 치워주다가 손목 나가가지고 너무 8마리니까 진짜 너무 고생하셨겠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집에 고양이가 많은데 고양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화장실 냄새도 안 나서 그래서 막 물어봤다니까요. 비결을. 왜냐면 저도 키우니까. 근데 애들 되게 열심히 키우시고 그렇게 해서 방송 나온지 몰랐는데 안 그래도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비욘세 듣고 연락 오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입양 갔다고. 맞아요. 와, 비욘세도 진짜 너무 큰일했다. 얼마 전에 저랑 배짱이님이랑 람 기자님이랑 셋이서 이제 서핑을 가가지고 그 멤버가 원래 호그와트 특집을 하기로 했던 멤버인데 지금 람 기자님이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가시게 되면서 그걸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같이 이제 뭐 서핑하고 포포도 같이 이제 배도 같이 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호구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거 녹음을 또 못하고 또 이제 또 미국을 보냈네라고 생각을 거기서 바로 해버리지. 했어가지고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아쉽습니다. (7월 4일) 배우 이재훈의 39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드라마 패션왕에서 시작한 이 응원이 어느새 10년이 됐네요. 파수꾼부터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관객들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7월 2일부터 4일까지 포토아임 건대점에서 이재훈 생일기념 네컷 프레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재훈 사랑해요 라고 마리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리링님의 최애 생일 저도 같이 축하드려요. 저희가 지금 도서를 하나를 오늘 소개하는 날인데 제가 이거 제목을 보자마자 이것은 혜영 언니 언니한테 SOS를 쳐야 된다. 왜냐면 책 제목은 완경선언이라는 책이고 이제 완경에 대한 책인 척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책 그리고 약간 차차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저자이신 의사 선생님 제니퍼 건터 선생님이 화가 많으셔가지고 빡쳐 쓴 책. 굉장히 정말 공감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읽을수록 처음에 뭐 되게 의료적인 역시 의사 선생님이야 하다가 갑자기 아니 근데 이러면서 갑자기 화를 내시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이 책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청취자분들한테도 완경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너무 좋은데요? 네. 최근에 뭐 어떻게 언니랑 또 언니는 집에 언니가 2명 있잖아요. 그 집에 있는 언니랑 이런 완경에 대한 얘기 평소에 좀 하셨는지. 지금 저희는 일단 이제 이 책 얘기를 듣고 이제 책을 그럼 빨리 읽어보고 싶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게 약간 이 제목이 완경 선언이잖아요. 근데 제목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성생활 관련한 일을 하니까 최근에 저희의 관심사가 장년층의 성생활이거든요. 이게 성생활이라는 게 어떤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년
청년층으로 갈수록 관련 정보가 더 부족하고 조금 이제 뭔가 죽이고 살아야 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완경 선언을 딱 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구나. 저희가 성건강이나 성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이 가지지만 한 번도 저희 자체적으로 완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슬슬 되게 빠르게 뭐 나중에 차차 얘기하겠지만 책에도 나오지만 빠른 분들은 30대 후반에도 그러니까요. 완경을 맞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래서 와 너무 놀랐어요. 그냥 너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몰랐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네.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네. 와이프가 영어로 바로 받아서 같이 읽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저녁 때문에 일과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 네. 둘이 이제 다른 언어로 읽으면서 조금 이제 또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 하는 일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빠르게 책 소개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완경선언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그리고 제니퍼 건터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에 대한 짤막한 소개가 지금 그 첫 줄부터 좀 강렬한데 캐나다와 미국에서 30년 넘게 질외음 전문가로 너무 좋아 이런 거. 활동해온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던 질외음 전문가로 활동해온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님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전에 썼던 책 중에는 그 질건강 매뉴얼이 엄청 좀 유명한 책이고 그 다음 책으로 이 책이 나왔고 이제 완경선언은 2021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출간돼서 팬데믹 상황에 나왔어가지고 중간중간 에피소드에서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그 커리어는 CBC TV 시리즈 젠스플레이닝 아마 맨스플레이닝을 꼬아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젠스플레이닝 이분 성함이 제니퍼니까 너무 좋다. 젠스플레이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잘못된 건강 정보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지금 책 자체도 되게 두껍고 네. 여성 건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목은 완경 선언이지만 사실 완경을 이해하려면 생리는 무엇이고 이거를 우리가 왜 하고 있고 여기에 뭐 도움되는 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계 각국의 여성들로부터 완경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들을 거듭거듭 들으면서 나는 점점 모든 여성이 완경에 관해서만큼은 산부인과 전문의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집착적으로 하게 됐고 그런 내 염원을 이 책에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떤 분노가 그쵸. 그 분노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방금 왜 혼세 씨가 책 가장 앞부분이었잖아요. 네. 앞장에 이제 책이 시작되기 전에 표지 안에 있는 내용인데 네. 저는 그거 읽고 책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그 특히 아래에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정확히만 알아도 네. 내가 지금 내 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성생활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냈다고 하니까 저자에 대해서 기대감이 엄청 올라가면서 저희가 이거 완경선언 읽고 나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다른 책도 있었잖아요. 그 질건강 매뉴얼 그것도 읽어보자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책이냐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에세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학서적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책인데 이거를 출판사에서 소개해 주실 때 팩트와 페미니즘을 무기로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얘기가 진짜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게 추천사 써주신 분들 중에서 하미나 작가님, 김겨울 작가님, 황선우 작가님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중에 하미나 작가님 얘기가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딱 와닿는 얘기였는데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페미니스트 친구가 우리의 모든 고충을 들은 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전문의 따올게 하고 진짜로 산부인과 전문가가 되어 돌아와 엄청난 성실함과 꼼꼼함 그리고 수다스러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 느낌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주변에 앞으로 근데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나와야죠. 변호사도 좀 나오고. 나오고. 질 외음부 전문가도 나오고. 좀 이렇게 딜도파리도 나오고. 딜도파리 훌륭합니다. 네, 꾸준히 여기 좀 되게 나와줘야. 피오나를 떠올리게 하는 그 얘기가 있어.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중간에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섹스토이샵 얘기. 맞아. 그래서 보면서 이거 완전 피오다 언니 얘기 아니냐. 이런. 여기 어떻게 딱 찾았어. 지금 비욘세 씨 책이 완전히 스티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열심히 읽으셨다. 여기에서 약간 성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섹스토이샵을 소개를 느닷없다뇨. 이 완경과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적 흥분이나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물리적 자극이 필요해진다. 근데 이거는 안경이나 보청기가 나이 들면서 필요한 거랑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환자들에게 굿 바이브레이션이라는 동네 성인용품점에 들를 것을 자주 권하고 있다. 선생님 진짜 훌륭하세요. 이 가게 직원들은 매우 친절한 데다 그들이 판매하는 바이브레이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열정적으로 도와준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치 성적 쾌락의 도슨트 같은 사람들이다. 맞아. 그 굿바이브레이션 너무 갑자기 굿바이브레이션 이렇게 홍보하는 근데 거기가 저도 그 보고서 진짜 이 뭔가 막 읽다가 내가 이분이 계속 좋은 이유가 있었네. 근데 갑자기 전 세계로 출간되는 책에 동네에 있는 섹스토이샵일까 아니 굿바이브레이션. 근데 거기가 굉장히 커요. 굿바이브레이션이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이제 미국의 섹스토이샵이 베이블랜드라는 샵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리서치를 거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굿바이브레이션이 베이블랜드 샀어요. 이분들이 퇴직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크고 이제 프랜차이즈도 많고 막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그 지역 한 곳에서만 매장이 막 3-4개씩 한 2-3개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이 막 설명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굿바이브레이션 얘기를 하길래 지금 돈 줘야 된다 이거는. 지금 생각의 힘 출판사의 돈으로 굉장히 많은 팀을 그니까 많은 사람들을 홍보하고 있다. 맞아.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의사 선생님이 좀 굉장히 좀 빡침이 많고 빡침에 대한 걸 자주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게 의학서적이랑 엑세이를 좀 합쳐놓은 것 같은 책인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그거죠. 여기서 페미니즘이 왜 필요하냐면 뭐 하다못해 우리가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할 때도 여성이 뭔가 불편하거나 아프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 들려오는 리액션 이거는 별거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지나갈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여성의학 자체가 너무 정보가 없어서 근데 이분은 나중에 그 에스트로겐 관련된 치료 얘기를 할 때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정말, 고를 수 있는지 저도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도 약간 나중에 삶에서 좀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게 좋은 의사 찾는 법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분은 물론 뭐 북미의 어떤 협회 어디 사이트에 가셔서 뭐 이런 걸 보시고 했지만 그거를 한국 거에도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 빡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유 있는 빡침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의사들이 때로는 환자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아니면 그런 어떤 진료 방법을 선택하거나 이런 경우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관련 정보가 없거나 이런 것들은 워낙 또 기존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조차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책 두께를 보고 와 어떤 의사가 이렇게 화가 나니까 완경 하나로 이렇게 두껍고 하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어도 이해가 될 만하고 도움이 되는 책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언니한테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이 이제 544쪽인데 544쪽에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펴자마자 여백이 진짜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없고 이거를 원래 보통 에세이 같은 그 사이즈의 책으로 냈으면 거의 뭐 700-800페이지는 거뜬히 됐을 것 같은데 이유를 알 만한 게 이분은
뭔가 완경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얘들아 너희들의 어떤 지금 두뇌를 바꿔야 된다. 이 가부장제에 절여져 있던 이 마인드를 바꿔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너무 뭐 기죽을 필요가 없고 이거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은 이 어떤 남성 중심 의료진의 문제고 이런 얘기를 따박따박 하시면서 저는 완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카더라들이 많은지 몰랐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다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제가 좀 이거 읽고 이건 진짜 충격적이다 생각했던 거는 그 완경이라는 거는 원래는 여자들이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인간이 너무 다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겪게 된 것이다. 근데 그걸 거꾸로 말하면 완경이 되면 너희는 다 죽었어야 돼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통념이 있다는 것도 이 책을 읽고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인터넷에 정말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에 너무 킹 받아가지고 자 이런 쌉소리에 대해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시면서 발기부전이 됐다고 해서 그게 수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남자 이꼴은 고추다라는 게 되는데 여성은 난소보다 더 큰 존재다라는 얘기가 책에 있어가지고 그걸 정말 물개박수를 치면서 그런 분노를 담아가지고 뭔가 하나하나 이제 팩트와 페미니즘으로 이제 조져주는 이런 표현 출판사에 싫어하실 수 있죠. 아니 근데 조져주는 표준어기 때문에 조져주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너무 훌륭한 게 어쨌든 뭐 단순하게 완경에 대해서 어떤 생물학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뭐 어떤 뭐 비타민 고르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아까 얘기했던 그 디테일한 호르몬 관련한 거 뭐 어떤 질 건조증이 있을 때 건강 그리고 그걸로 올 수 있는 뭐 성생활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집에 하나씩 있다가 나중에 내가 내 주변에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거나 뭐 아니면은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거나 누군가가 내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이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게 너무 좋았고 저는 읽으면서 엄마 생각도 되게 많이 저도 났었어요. 엄마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엄마가 완경을 그치 엄마는 당연히 나이를 생각하니까 하셨는데 우린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 엄마가 정말 몸에서 열이 뿜는 것 같다고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몸이 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체온은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그 의견이 묵살될 때가 있고 그쵸, 그리고 체온이 그렇지가 않은데 내가 몸의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뭔가 몸이 엄청나게 잘못되고 고장나 있고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았고 얘기하신 대로 저는 뭔가 이게 그 주방에다가 꽂아놓는 엄청 두꺼운 레시피북 있잖아요. 그래서 제철 채소를 뭐를 가져와서 요리를 하자 했을 때도 모든 매뉴얼이 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어서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완경기뿐만이 아니라 맞아, 그 전에도 생리에 대한 얘기도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고 맞아. 하다못해 병원 가서 의사랑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가 뭐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에 되게 쉽게 주눅드는지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이거는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완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몰랐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완경이 정확히 뭔가 그러니까. 에 대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몰랐었던 것 그거 같아요. 이제 뭔가 생물학적으로 이러이런 현상이다라고 쉽게 딱 설명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지금도 되게 많은 곳에서 폐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생리 끝난 뭐 다음 날부터 완경인가 이런 거를 몰랐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랑 이런 거를 뭐 엄청 완경 친절하게 2학기가 있고 뭐가 있고 해놔가지고 완경 2행기가 있고 마지막 월경을 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완경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어를 쓰시잖아요. 완경 기념일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완경 기념일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이런 또 나중에 또 파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경 자체가 뭔가 어떤 도태되는 거 그리고 뭔가 어떤 수명을 다한 거 이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를
엄청 팩트로 그쵸. 얘기를 되게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그런 거에도 나중에 이런 비슷한 시기가 온 사람들 혹은 맞을 사람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막 하시잖아요. 왜 뭐 완경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뭐 쓰게 됐고 왜 이렇게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는지가 왜 중요한지 이런 네.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지금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언어 하나부터 시작해서 뭐 현재 나와 있는 논문이나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법이라든지 뭐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린지 네. 뭐 이런 것들이나 아까 혼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랑 어떻게 또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 작가 입장에서는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가르치면 조금 더 단순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맞아. 잘못 배운 거를 올바르게 가르칠 때는 그 잘못 배운 거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맞아요. 그 편견이 걷어지고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노력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저는 좀 놀랬던 게 여기서 제가 지금 38세인데 40대 이전에 월경이 멈추는 걸 이제 여기서 뭐 원발성 난소부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이거에 대한 한 장 하나를 할애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성 1%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학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책의 한 장을 할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원발성 난소부전을 겪는 여성 대다수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겨우 절반 정도 여성이 의료진이 권장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여성은 월경 불순이나 발열감 문제로 의료진을 찾아가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월경이 멈추었을 리 없다는 잘못된 말과 함께 자신의 증상에 대한 고민을 무시당하는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발성 난소부전과 사망 위험성 증가의 연관성을 무시한 채 가입률에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는 의학계와 사회 전체가 여성의 건강을 난소의 기능이 아닌 생식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유든 간에 원발성 난소부전증을 겪는 여성은 자기 자신의 강력한 대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번 장이 단 한 명의 여성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울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렇게 뭔가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라든지 내 몸을 이해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진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막 몇 배로 더 노력하면서 막 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 진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날카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의학계에서 바뀌지 않는 그 정말 그 흔히 꼰대 같은 어떤 그런 언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얘기 이렇게 중간에 책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경우들 있잖아요. 뭐 맞아요. 이런 증상이 30% 이상 여성에게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도 의학계에서는 뭐 호르몬 치료를 하고 이러이런 증상이 몇십 프로 여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의학계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이터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것을 남성 그 발기부전과 비교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뭔가 여성이 생식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뭐 모든 그 몸에 뭐가 다 주기가 끝났고 너희는 끝이고 그리고 너희는 뭐 욕망당하지 않으니까 여성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발기부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남성성이 이제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원래 수명이었으면 너는 고추도 안 사니까 죽었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어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실 때나 아니면은 사실 완경기에 제일 큰 걱정이 그거잖아요. 나 스스로가 이걸 심리적으로 좀 극복해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우울도 되게 많이 오고 그런 것들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인상 깊었어요. 이게 완경기가 50대에 많이 온다고들 하는데 근데 그때가 사실은 노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내가 완경을 겪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노화에서 그냥 그 자연스러운 수순인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뭐만 하면 아 이게 나는 완경 때문이야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거꾸로 완경을 겪었으니까 나 늙었다는 뜻이야 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데에도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썼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잖아요. 사실 완경 이후에도 뭐
개인차가 있지만 3분의 1 정도의 삶이 남아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그 흔히 폐경이라는 단어로 그동안 네. 이제 나는 끝났다 아니면 여성으로서 네. 끝났다 여성으로서 그런 어떤 삶이 끝났다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들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살면서 어른들이나 뭐 TV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봤죠. 맞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게 되게 좋았어요. 여기서 그분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뭐 어떤 말이 균형에 맞지 않게 느껴질 때마다 나는 여성들이라는 단어를 남성들이라는 단어로 교체한 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체한 후 어떻게 들리는지 살펴본다. 만약에 타당한 말처럼 들린다면 나는 그 가설이 더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네. 하지만 만약 남성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눈을 있는 대로 흘기지 않을 수가 없다. 있는 대로 흘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의학적인 그 지식 사이가 굉장히 감정적인 맞아요.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비욘세에서 한 번도 완경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는 게 저희도 은근히 30대와 뭐 40대 초중반 정도의 게스트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이런 얘기를 들을 일이 없었는데 연령과 상관없이 완경에 대한 청취자 사연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너무 기대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보면서 저도 이거를 좀 그 청취자 사연이랑 이 책을 동시에 읽어 나가면서 깨달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출연료를 받으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귀한 경험을 책도 받고 출연료에다가 사연도 듣고 이제 언니가 이게 그래도 책을 같이 읽어주니까 평소 출연료보다 조금은 더 드리기는 한데 이걸 아니요 저는 500 진짜 몇 너무 페이지에 여백을 보고 언니 진짜 너무 아니 책을 발견한 것도 너무 좋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같고 오늘 원래 사연이 있다는 걸 모르고 왔거든요.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됐죠. 아니 그래서 그거를 언니가 엄청 열심히 막 지금 인덱스 우리 둘 다 지금 책이 거의 인덱스를 엄청 많이 찍어와가지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뭘 많이 했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 책은 이거 없으면 조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왜냐면 전 나중에 다시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차근차근. 이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성함을 안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메일에 온 실명이 있기는 한데 보통 비욘세에서는 그 이메일에 찍힌 실명은 잘 안 읽어드려가지고 익명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혜영 언니가 먼저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노자를 통해 비욘세를 알게 되어 애청하고 있는 올해 50, 한국 나이로 50이 된 서울 거주 비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이 두 채널을 많이 애정하지만 이 팟캐를 듣는 분들과는 실제로 나이 차가 있을 것 같아 조용히 매주 감사히 듣고만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많은 공감과 생각할 거리, 비슷한 고민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포포 윤보 이야기도 찡한 마음과 뭔가 행복한 기운을 받으며 즐겁게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포포는 정말 행복 바이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완경에 대한 사연을 받는다고 하셔서 경험자로서 한번 사연을 보내볼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40대를 지나오면서 지난 30대를 생각해보면 어떤 선택의 순간들에서 마지막은 비혼의 삶이 내게 맞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마지막에서 그래도 꼭 이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양육이라는 주제였는데요. 그런 와중에 운명처럼 고양이를 만나 9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비욘세님이 이번 편에서 논리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감정만을 서로 나누는 상대를 얘기하실 때 무릎을 탁 치고 맞아 했지요. 하지만 올해 초 우리 고양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좋은 데로 가기를 바랍니다. 네.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요. 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일은 어떻게 했는지 텅 빈 집이 익숙하지 않았던 반년이 지났네요. 한동안 무기력하게 빠져 있는데 내가 힘들어하면 연두가 고양이 별에서 어떻게 재밌게 지내겠냐며 위로해주던 친구들 말에 저를 더 많이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짐송님이 그 임보 강아지 보낸 그 저희 친구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너무 슬펐다고 너무 울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애 지금 잘 되라고 갔는데 지금 재수없게 온다고. 그런 약간 할머니 스타일로 위로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또 그때론 그런 위로가 도움이 될 때가 우리가 있으니까. 깔깔대고 웃으면서 맞아 막 이랬는데 정말 어떻게 혼셋이 온다. 해피하게 사실수록 연두가 이제 팔딱팔딱 뛰어날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연두 마음이 편할 거니까. 네. 이름도 예뻐, 연두. 곁에 없어도 사랑을 가르쳐주던 털 친구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이번 인보 이야기도 진심으로 잘 들었습니다. 암튼 연두 얘기는 할수록 점점 길어지니까 전형적인 또 비욘세 청취자님.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기력의 시간에 좋은 방송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2017년 초 그레타 거위기 감독한 메가스 플랜을 보고 메기스 플랜. 어머 죄송해요. 사람 이름을 너무 이렇게 안 메기 플랜이거든요. 죄송해요. 메기스 플랜을 보고 가슴속 저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출산에 대한 동경이 조급함으로 밀려왔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저는 서서히 완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평균 연령보다는 좀 빠른 편이라고 하시더군요. 40대가 되면서부터 생리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제가 73년생이니까 만 44세부터 정말 시계처럼 28일 주기를 꼬박꼬박 지키던 제 몸이 한 달, 두 달 간격이 생기면서 무월경이 1년 이상이 되고 피검사로 최종 완경을 확인한 것은 만 46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쯤에 배드민턴을 1시간을 쳐도 땀을 안 흘리던 제가 목덜미부터 열이 올라 땀을 비오듯이 쏟는 체질로 바뀌었고 이렇게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먹는 양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데도 살이 찌기 시작하여 55 사이즈에서 77 사이즈가 되어 입던 옷을 다 버리기도 했고요. 6학년에 첫 생리를 시작하여 30년 넘게 열심히 피를 흘렸던 것인데 이런 표현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피를 흘렸던 것인데 축하드립니다. 네. 흘렸던 것인데 시원섭섭했네요.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출산을 생각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쵸.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참 그것을 원했던 사람 치고는 할 수 없지 좀 아쉽다 정도로 끝내고 후련하게 생각했습니다. 생리통, 축축한 생리대, 잘 때마다 하는 이불 빨래 걱정, 여행 일정 맞추기 등등 생리를 하면 동반하는 수많은 자질구레함이 한꺼번에 같이 사라져버려서 완경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가장 좋은 건 임신 걱정 없는 섹스라고 할 수 있고요. 브라보입니다. 정말. 하지만 그 여러 편리에도 갱년기 증상이라는 증상은 피해갈 수 없어 산부인과 선생님 권유로 호르몬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또 사람마다 다 달라서 증상에 맞는 약을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완경 3년차를 넘기고 있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지고 지방이 늘고 관절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서서히 늙어가고 있었지만 늙어가도 속도가 하루가 달라 얼굴도 많이 변합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가 저희 집에 올 때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는데 부모님 차가 저를 못 보고 지나가길래 나 못 봤냐 했더니 왜 나순마가 서 있나 했었다고 할 정도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부모님이 심합니다. 아니 이상가족 상봉을 해도 알아봅니다. 진짜. 이거는 이제 그 영혼의 노숙자를 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의 사연을 자 요거는 귀뜸을 해놓을 테니까 사연 하나 여기서 또 나오는 건가요? 네, 요거 혹시 디테일 한번 들어보시고 재밌으면 소개해줘라. 자, 맨님한테 오늘 일단 사연 하나 이제 수집하고. 아니, 심하네 이건 심하네. 이제 말도 안 돼. 네, 체형도 바뀌고 거울 보기도 싫어서 셀카 안 찍은 지 오래고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호르몬 요법도 3년차가 되어가고 호르몬 요법을 하기 때문에 더욱 유방암 검사와 자궁암 검사도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요. 제 몸 구석구석 돌보지 않아야 할 곳이 없어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리할래 한다면 당연히 노입니다. 네. 아 좋다. 제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정말. 네. 참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자체 생산되는 여성 호르몬의 힘을 빌려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대체약으로 보충하면서 식단 관리, 운동, 생활 습관, 수면 관리로 젊을 때의 체력과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력이 오히려 젊을 때보다 자신을 더 돌본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기운과 열정이 있어 내 몸이 지치는 걸 간과하거나 몰아붙일 때가 있었다가 크게 주저앉는 경험을 한다면 지금은 아예 조심을 하니 여러 가지 상황을 분배하며 나아간다고 할까요? 수영장에 가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천천히 자유형으로 수십 번 턴하고 쉬지 않고 수영하시는 분들. 특히 저는 수영 운동 싫어하고 잘 안 먹고 규칙적으로 살지 않는 아주 안 좋은 습관으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면서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이래야만 하루하루 보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말이에요. 저의 새로운 생활 습관을 길들이기까지 시간도 필요했고 시행착오와 용기 여러 방법들을 고안해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신적인 긍정까지 습관으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시다. 아무튼 완경과 갱년기 증상 그리고 그 대체법 등을 미리 더 일찍 공부해 두었더라면 급격하게 변하는 몸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내내 했었기에 앞으로 변화를 겪어야 할 분들에게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성교육도 그렇고 이렇게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갱년기에 대한 웃음거리의 소재로 삼는 것도 왠지 불안하고 우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욘세님이 완경에 대한 얘기를 꺼내셔서 반가웠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완경에 대한 주제에 저도 짧게 이야기를 얹어봅니다. 친한 동생에게 완경이 시작되기 전부터 근육 빠지지 않게 노력하고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다닐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떤 마음이 생길지 모르니 난자 냉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도요. 이거는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기대가 되고 혜영님과의 좋은 대화도 기대됩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 두서없고 내용도 별로 없네요. 전혀 두서없지 않고 내용 너무 알차요. 네. 방송 잘 듣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아이고. 자궁을 갖고 태어난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챙기면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분을 포함해서 오늘 사연 소개되는 분들한테 완경선언 책은 전원 다 보내드릴 거라 보내주신 메일 주소로 다시 주소랑 이런 거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정말 이게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조금 더 챙겨야 되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규칙적으로 좀 더 돌보게 되는 게 있다는 얘기도 너무 알찬데요, 사연. 그리고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완경이나 어떤 나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 얘기를 하다가 이건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인데 뭐 50대, 60대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70대는 왜 말 안 해? 80대는 왜 말 안 해? 괜히 막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더 앞에서 왜 그 얘기하셨던 거 그냥 이제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서 사연을 보냈다고 하는 게 너무 반갑고 너무 좋네요. 저희가 그 예전에 정현진 작가님 나오셨을 때 역도하시는 50대 네네네. 정현진 작가님 나오셨을 때 제가 정말 너무 깨춤을 추면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저희는 늘 저보다 먼저 삶을 살고 계시는 언니들 사연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와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네. 진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완경기가 오면 모두가 호르몬을 계속 이렇게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에서 보니까 그게 모두에게 전혀 필수적인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뭔가 몸에서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나 혼자 견딜 수 없어서 이거를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되게 많은 거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저도 비슷한 시기가 왔을 때 많이 참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겪어보신 분이 실제로 어떤지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실제로 호르몬 요법을 사용을 할 때 네. 이런 원형 호르몬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 뭐 위험률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도 하고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네. 뭐 친구한테 그걸 또 경험해보고 먼저 경험했으니까 알려주고 네. 이런 사연들도 너무 좋네요. 맞아요. 나중에 저희는 누구 하면 완경하면 완경 파티를 꼭 갑시다. 전 좀 성대하게 해야 되겠어요. 다들 이렇게 좀 버자이나 네. 탈 같은 거 좀 쓰고 오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얼굴만 끼우고 좀 이렇게 성대하게, 버자이나 이렇게 생겼으니까 해야 되겠다. 얼굴만 이렇게 갓 태어난 애기처럼 이렇게 내 얼굴만 나오는 그런 스폰지로 된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디테일한 일. 막 이렇게 버자이나 초콜릿이랑 이런 거. 네, 원대한 계획도 크게 세워야죠. 그럼요. 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폭탄주 기관차.
폭주 기관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폭탄주 기관차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세님. 저는 혼세님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죽겠는 청취자입니다. 와. 많은 매체를 접하실 필요가 있다. 제 것만 들으신 게 아닌지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여러 번이었지만 이번에 완경 에피소드를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는 이번에 진짜 보내야 한다 했어요. 다른 에피소드는 몰라도 완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사람은 비욘세 청취자 중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저는 난소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번, 또 남은 한쪽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신기하게도 한쪽 중 일부의 난소로도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생리를 하고 있었는데 30대 중반을 넘어선 어느 날 생리가 갑자기 늦어져서 호르몬 검사를 받았고 생리가 끝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소가 워낙 조금 남아있으니 금세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고시겠구나 하고 덤덤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리가 시작됐고 저는 그 후로도 몇 년간 원래의 주기대로 멀쩡히 생리를 했습니다. 3년쯤 전에 두 번째 생리불순이 찾아왔어요. 컨디션이 굉장히 나쁠 때였는데 역시나 호르몬 수치가 낮게 나왔고 병원에서는 조기 폐경인 듯하니 호르몬 치료를 하자 했습니다. 이제 병원의 표현이어서 이거는 폐경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기 폐경이 오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다, 골다공증이 온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지만 정작 제가 궁금한 건 자세하게 답해주지 않았어요. 가령 반드시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는지, 했을 때의 부작용, 하지 않았을 때의 더 자세한 부작용, 호르몬 치료가 두 가지 방향인데 생리처럼 출혈을 하게 하는 치료와 아예 하지 않게 하는 호르몬제의 차이 등등. 병원을 나서는 제 마음은 개운치 않았고 찝찝하면 3-4번이라는 지론으로 얼마 후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운동도 하고 술도 잘 먹고 그렇죠. 밥도 잘 먹고 컨디션을 좀 회복하고 병원을 갔더니 호르몬 수치가 꽤 올라가 있더라고요. 의사분이 좀 애매한 수치라며 폐경 증상은 없느냐, 주기가 불규칙해진 건 얼마나 되었냐 등등을 꼼꼼히 물어보시고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지만 수치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약물 치료를 조만간 시작하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고 다시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폐경 증상이 보이면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후 산부인과에 다른 검사를 받으러 가긴 했지만 호르몬 치료를 하러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컨디션이 나빠지는 환절기 2달 정도는 생리가 끊겼다가 나머지 달에는 원래 주기대로 생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석 달쯤 생리가 끊기면 다시 가야지 하고 제 나름의 원칙을 정했는데 지금도 저는 여전히 생리대를 매달 구매하고 가격도 품질도 못 믿을 생리대 회사를 욕하면서 여차저차 생리와 더불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컨디션 회복차 다녔던 한의원 선생님은 저의 병력과 체질 등을 상담하신 후에 조심스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의에서 한 말을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저의 체질상 억지로 생리를 누르는 약이나 강제 출혈을 하게 하는 방식의 호르몬 치료가 좋지 않을 수 있다. 폐경으로 인한 심장병 위험 증가나 골다공증 위험 증가는 운동으로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갱년기 증상으로 너무 힘들거나 한 게 아니면 호르몬 치료가 반드시 답은 아니다라고요. 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맞아요. 다시 생리를 한다고 했더니 다음에도 불규칙하면 한 번이 아니라 컨디션 관리를 하며 2-3번 검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고 저 역시 그렇게 했었기에 공감하며 한참을 끄덕이다 왔습니다. 장황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여성질환이 의심되면 병원을 꼭 가되 한 곳이 아니라 최소한 2군데는 병원을 가보라는 겁니다. 사람 몸이 기계처럼 늘 똑같을 순 없거든요. 병원을 무서워해서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한 번의 검사, 한 명의 의사 말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니까 겁부터 먹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좀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별 이상이 없어도 컨디션에 따라 수치가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 완경 역시 어떤 사람은 그냥 단칼에 생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년 동안 지지부진 진행되기도 해요. 그러니 몸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부디 겁먹지 말고 괜찮은 병원 잘 찾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궁금한 건 망설이지 말고 질문해가며 찬찬히 확인해 갔으면 합니다.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은 반드시 가까이 하되 한 명의 의사 말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걸요. 생리주기와 병력까지 마구 오픈했더니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기분이고 좋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70살이 넘어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의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돈과 건강, 시간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겨내야지 티셔츠도 기대할게요. 마음이 조여듭니다. 빨리빨리. 네, 응원과 사랑을 듬뿍 담아 폭탄주 기관차 드림. 감사합니다. 이분의 아이디가 많은 걸 얘기해주네.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네. 이거는 또 그죠. 우리가 사연 듣지 않으면 정말 또 모르는 네. 어떤 경험이네요. 이분이 갔던 여러 어떤 병원 중에서도 이분은 한의원? 네. 에서도 조언을 뭐 받고 뭐 여기저기 받으신 건데 이분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책 전반에 나오는 게 특히 여성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관이 너무 많이 그 진단에 개입하기 때문에 어떤 되죠. 분은 정말 이런 게 되게 안 좋다고 해도 그 정도는 그냥 뭐 아프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뭐 그런데 그게 책에서 얘기하는 제니퍼 건터 의사의 말로는 남성들도 겪는 질병에서는 고통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뭐 10 중에 뭐 4가 아프다 하면 4만큼의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건 그 정도는 아니다. 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치부하는 게 유독 여성의학에 심하다는 걸 이걸 의사피셜로 얘기하는 걸 이제 듣고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병원을 찾아가 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아까 사연자분 얘기한 것처럼 찝찝하면 3-4번 이거를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상황에서 최근에 겪었었거든요. 맞아.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리를 뭐 발이 아파가지고 운동하다가 아파서 뭐 여차저차 갔는데 굉장히 뭐 좀 화려하고 큰 병원을 갔어요. 근데 개인 병원이긴 했는데 그 명의가 계시다고 해서 근데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더니 인대가 끊어져서 양쪽을 다 수술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잘 걸어 다녔는데 네. 아침에 이제 담비랑 허리 묶고가 하루에 4km씩 뛰었는데 2주 동안 그저까지 운동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근데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근데 이 인대를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개 수술하는데 700 얼마였어요 병원비가. 근데 그 자리에서 병원 예약을 하고 온 거예요. 수술 일정을 다음 주로. 근데 그 찝찝하면 3-4번 저 이거 정말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뒤로 이제 주변에 얘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수술했을 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병원 딴 데도 가봐야 되고 해서 지금 저도 3군데를 가보려고 지금 이제 계속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추천한 데 가봤어요? 거기 아직 안 가봤고 거기 가보세요. 다른 데도 또 가봤는데 거기 선생님은 일단은 수술 한쪽은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또 몇 군데를 더 가보고 이제 최대한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우리가 물론 좀 짜증나긴 하죠. 왜 우리가 이걸 찾아다녀야 되나. 맞아. 그냥 처음부터 믿고 근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조언을 듣고 내가 정확히 알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뭐 정신과를 가도 이게 낮에 무기력을 없애고 싶냐 아니면 밤에 잠을 잘 자고 싶냐 이게 포커스를 맞아. 정할 때도 어느 순간에는 그걸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딴 건 필요 없고 그냥 낮에 일할 때 좀 불편해도 되니까 어쨌든 숙면이라도 뭔가 사이클을 한동안은 만들어 놓고 싶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내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도 정신과를 다니면서 항우울제랑 항불안제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 두 개가 주는 영향도 다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까지는 들을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의학은 정말 그런 정도잖아요. 그쵸. 이렇게 취시하고 얘기 안 하고 이랬던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알아놓으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고 싶은 것만 제가 듣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또 이제 작가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어떠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너무 흑백 논리로만 항상 갖다 댈 수 없다는 얘기하면서 그 맞아요. 뭔가 그 완경과 술에 관한 얘기를 막 하다가 이렇게 술에 대한 위험도나 이런 거 얘기를 하시다가 또 그 얘기 하시잖아요. 심장질환을 생각을 했을 때 뭐 또 다른 연구 자료에서는 보면 하루에 와인 한 잔 정도 먹으면 또 심장질환에는 좋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는 안 좋아도 어떤 쪽으로는 좋을 수 있고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보면 안 된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와인 한 잔을 더 마시는 나는 와인을 마시겠다. 계속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뭐 흡연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음주는 간간히 나오니까 그렇게 또 그렇게 했구나. 나랑 다르게 흡연은 여러모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것보다 제일 우선되는 걸로는 약간 그런 호르몬 치료 이외에 운동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기 얘기 많이 시기 얘기도 해주잖아요.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막 80대에 운동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도 다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이어트라는 걸 얘기를 해줄 때도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너무 이게 다이어트가 원래 건강 식단을 알려주는 건데 너무 이제 살을 빼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살을 뺀다는 인식으로 확 그 언어 자체가 손상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라는 얘기를 듣고 딱
뭐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다이어트의 원뜻을 잘 살려서 네.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놀래서 나한테 있는 편견이 이런 게 완전히 맞아.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혜영 언니가 한번 읽어주세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비욘세를 열심히 듣고 있는 기온세입니다. 예. 다음 편 예고 듣자마자 편지를 써요.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다들 그렇다시피 완경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한 1, 2년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나오다가 영영 안 나오게 되고 그러고는 갱년기 증상이 올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화라는 게 그렇게 단시간에 진행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저와 비슷하진 않겠지만요. 전 40대 들어서면서부터 생리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양이 적어지더라고요. 전 원래 주기가 길어서 1년에 10번쯤 했었는데 개꿀. 아 정말 부럽네요. 젠틀한 어떤 말투 속에서 개꿀. 그죠? 지금 읽으면서도 깜짝 놀라요. 최근에 14번, 15번까지 하고 있었어요. 짧아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 동년배들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란통도 심해졌고요. 배란기 분비물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생리 시에는 PMS가 심해졌고 출혈은 줄어들고 분비물 이꼴 굴 많아졌고요. 알죠. 생리 기간에 다들 이제 뜨거운 굴을 낳으시기 때문에 저도 생리컵 쓰기 전까지는 맞아요. 네, 느끼다가 이제 생리컵 쓰면서 이제 없어졌는데 굴 양이 늘어나고 네. 배와 허리 쪽에 생리통 자체는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전신에 몸살 기운이 돌아요. 물론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물어보니 한 10년 그렇다고 하네요. 아니 엄마 왜 미리 안 알려줬어? 나도 까먹었다. 아 네네. 다들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마 60대 후반 다 지나갔으니까 까먹으신 거죠. 놀란 저는 그래서 아는 언니들한테도 물어보고 엄마보다 젊은 이모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나름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고 깨닫게 된 건 제가 겪고 있는 게 완경의 초기 단계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말하는 완경 이행기라고 부르죠. 그죠. 완경 이행기 때 이제 완경의 과정은 넉넉히 잡아 한 10년 정도로 봐야 하고 저는 2, 3년쯤에 와 있는 거였더라고요. 게다가 그 10년의 후반기에 들어설수록 불규칙해지거나 두어 달 안 하다가 갑자기 쏟아지거나 생리통은 심한데 안 하거나 배출이 끝나지 않고 계속 찔끔찔끔 정말 이거 하나하나가 다 나온다거나 왜냐하면 실제로 저자도 그 얘기 하잖아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비행기 탔는데 아 정말 갑자기 해가지고 갑자기 찔끔찔끔 나온다거나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서 갑자기 비행기 화장실 요걸 또 한 바가지 하려다가 여기까지만 하겠다 막 이러면서 너무 맞아. 희한한 사태들도 벌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또 무록이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하고 종양이라든가 하는 자궁질환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즉 생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2차 성징과 함께 찾아오듯이 완경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쭉 진행되는 노화의 한 분기점 정도로 봐야겠더라고요. 10대 중반에 시작해서 생리를 한 30년 하고 또한 10년 서서히 완경을 겪고는 이후 10년 갱년기 증상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더 막막한 건 사실 따로 있어요. 30대 초반에 출산한 저의 경우 아이의 사춘기와 저의 완경과 갱년기가 시기적으로 겹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힘들겠다.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세요.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같이 겪어야 하는데 우리 사이 괜찮을까요? 막막합니다. 내 몸, 내 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이 한 집에 둘. 무서워요.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 얘기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그 쉐리 언니가 요즘 뭐 혜영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뭐 기분이 안 좋고 PMS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럴 때 갑자기 눈을 이렇게 까디집으셔. 그런 사람이 둘이나 있다는 거야. 맞아요. 여자 둘이 부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둘이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모두가 평온한 기간이 좀 짧다. 이건 진짜 맞거든요. 저도 아까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 둘이서 한 집에 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비슷한 시기 하는 게 차라리 나요. 안 좋은 시기 그냥 확 해버리고 잘 안 겹쳐요? 그 저희는 좀 겹치는 편이긴 한데 같이 겹치면 좋은데 이게 이어가요. 그리고 이게 생리 기간에만 PMS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앞뒤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달라서,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그래서 저희 서로 이제 PMS 때 화나면 나한테 화내지만 내 호르몬한테 화내라고. 이거 지금 내가 이게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I'm sorry but don't be angry at me 막 이러면서 You can be angry at my hormone 맨날 그래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네. 네,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난 여자가 아닌 거.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나오는 줄 모르고 주책 없이 떠들었어. 이제 난 여자가 아닌 걸까 따위의 중노년 남성이 상상한 감성이 드는 건 절대 아니고 아니구나. 아니고 노화라는 게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몸이 물리적으로 아픈 과정이고 마음은 혼란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른 되고 철들면 만사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지나간다는 소리는 대체 누가 한 건지 조동아리를 찰싹 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이 모든 그 메일 내용이 반전입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이제 난 아까 여자가 아닌 개꿀 걸까? 이러시더니 절대 아니야라고 했지만 뭐 이런 과정이구나라고 해놓고 대체 누가 한 것인지 조동아리를 찰싹 때려. 나는 절대 무르르듯 지나가지 못하겠다. 늙어가는 몸을 잘 달래가며 그 수준에 빨리 적응해가는 게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일 텐데 아픈 데가 늘어갈수록 부정적 감정이 늘고 적응이 쉽지 않아요. 그럼요. 사연 너무 길었죠? 별로 안 재밌는데요. 깁니다. 요즘 고민하던 이야기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블로그에나 쓸 글을 괜히 시작해서 시간 뺏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항상 마지막으로 사과로 끝내시죠. 그러니까 요즘 40대 기혼 여성을 일컬어 가부장제 부역자라는 등 어딜 가나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저 진짜 이거 언제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기혼 여성에게 가부장제 부역자라고 하는 진짜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요.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감을 갖고 있어서 진짜 요만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신념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 같다는 그 기분은 정말 좋지 않죠. 아니 그리고 여기서도 뭐 여성은 뭐 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는 그 수많은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비혼에 대해서 비하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만큼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에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 같은데 비욘세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시는 비욘세님 지치지 않게 스스로를 잘 돌봐가면서 오래 방송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다들 어쩜 이렇게 재밌기도 하면서 와 이렇게 정말 비욘세 청취자분들께 완경 이야기도 이렇게 재밌게 쿨하게 깔끔하게 개꿀에서 갑자기 중간에 읽다가 한번 터져가지고 너무 놀랐어. 초반에 생각지 않게 되게 겪은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좀 가벼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왠지 완경 토크 같은 거 모여서 하면 밤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한 명 이렇게 앉아있고 완경을 겪으신 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는 이제 중간에 진행만 하고 다음 말씀 해주시죠. 그럼 비욘세 씨가 개꿀? 왼쪽 오른쪽 보면서 그런 거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가끔 혼자서 그렇게 저는 PMS 정말 심해가지고 PMS를 경험하면서 막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기분도 조금 너무 그렇고 할 때마다 만약에 내가 이 월경을 멈추는 날이 오면 정말 그 애증의 월경이잖아요. 기분이 어떨까? 난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정말 그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면서 오는 또 다른 그런 고충을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양가 감정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나 사연자분께서 하지만 그때로 돌아가겠냐? nope. 약간 그렇지, 이런 그렇지. 느낌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희망적이에요. 아니 그리고 사연을 읽으면서 되게 다행이었던 거는 이분들이 본인이 겪으셔서 그런지 단정적으로 누구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리할 때랑도 비슷한데 저는 PMS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정말. 좋겠다. 네, 정말 없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정말 조심하고 쉽게 안 하는 게 저는 저처럼 없는 케이스를 많이 못 봤어요. 네네, 그쵸. 근데 뭐 당연히 뭐 그런 건 있죠. 뭐 불필요하게 막 설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냥 그리고 아마 저도 제가 PMS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의사 선생님이 화내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여성 질환에서 오는 고통 같은 거를 좀 축소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히 하복부가 엄청 묵직하고 근데 사실 뭐 그러니까 식욕 부분이 조금 뭐 매일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 건 있지만 조금 헷갈리는. 그렇지만은 근데 당연히 좀 소화가 좀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제가 이제 이성애자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살면서 한 번씩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까지 그런 거 아니라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야 근데 뭐 여자들 생리하는 거 그거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다며?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닌데 난 별로 안심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도 와 이걸 나랑 되게 친밀한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별로 심하지 않으니까 생리중이고 이런데 그냥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하면서 근데 그거 별로 안 심하냐 이랬는데 아 근데 나는 별로 안 심한 편인 것 같다. 근데 보통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그런 거 아니라며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번 해볼래? 어디 한번 겪어볼래?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골반에 피주머니를 차고 계속 흘려보내는 걸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책에서도 나오지만 맞아.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특히 여성의학에 대해서는 내 주변에 누구는 안 이렇대. 뭐 연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내 주변엔 다 50대에 한대 라고 하지만 30대 후반에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호르몬 치료 같은 것도 어떤 분들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친구가 얘기하는 거면 괜찮은데 친구가 아 이거는 별로 안 그렇다며 라고 얘기하는 걸 친구가 그러면 다행인데 의사들도 많이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그건 별로 큰일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가지고 더럽고 치사하지만은 이게 좀 바뀌기 전까지는 스스로가 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맞아요. 존나 빡치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지금은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 아까 뭐 어떤 PMS 얘기가 나와서 저는 예전에 이제 PMS가 뭔지 모를 때 그런 생리 증후군이라는 게 여자들한테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생리를 배웠지만 월경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게 다지 월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왜냐하면 이게 10대 때부터 계속 이랬을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심할 때는 월경을 하면 그냥 막 갑자기 짐을 싸서 여기 내가 있는 공간을 벗어나서 떠나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끝나는 느낌이 들고 감정적인 두려움도 되게 심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그 생리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PMS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 지금 되게 힘든데 이게 일시적인 거다. 이게 이제 월경 시작하고 조금 며칠 있으면 괜찮아진다라는 걸 아니까 그게 작게나마 위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맞아. 저한테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완경 이행기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몸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뭐 핫플래시라고 이게 아까 왜 막 몸이 그 뜨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도 그걸 모르는 것과 알고 경험하는 거는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고 아니면 나에게는 이러이런 선택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너무 큰 차이라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딱 문서화돼서 나에게 필요한 언어로 딱 오는 게 너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까도 얘기하신 분이 계셨지만 완경을 겪은 뭐 언니들 엄마한테도 많이 물어봤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성 이야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절망하기 쉬운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어서 그거를 주변에 있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밖에 말할 데가 없다는 것도 열받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했는데 아니? 나는 안 그런데?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고립되는 기분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그래가지고 병원 갔는데 그 정도는 다 원래 다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이거를 그냥 참고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왜 제 기억에만 해도 한 20대 때까지만 해도 생리통약 웬만하면 안 먹고 참는 게 좋다고 맞아요. 했었어요. 중독된다. 먹으면 내성 생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마치 그거를 참지 못하는 여자들을 되게 약간 엄살 피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았는데 이게 정말 그래서 본인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 뭔가 참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이거 보고 저자도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읽으면서 엄마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요번에 막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 엄마를 만나러 가는 시기였어갖고 엄마한테 그 갑자기 완경 축하한다고 하면서 막 선물도 사다 드리고 메모도 해서 막 갔어요. 분명히 이제 엄마는 또 그랬겠지. 혜영이 또 무슨 책 읽었니? 그러니까 또 넷플릭스에 뭐 보고 왔니? 언제적 일을 지금 얘기하냐고 하면서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래도 잘 넘긴 거야. 친구들은 막 병원에 치료도 받고 막 이랬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겨냈지 하면서 아, 완경을 이겨내야지. 근데 완경을 이겨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스스로 이게 뭔가 이걸 못 이겨내면 내가 엄살쟁이가 되는 것 같은 그게 이겨냈어야 한다고 너무 속상한 생각하셨던 거예요. 거구나. 그걸 보고 아이고. 있는 게 너무 속상했고 그러면서 뭐 여기서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청소년기 때 그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네. 청소년기 때 그 뭐 우리가 그거를 뭐 질병으로 보지 않듯이 막 완경도 질병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증상들은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한 대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막 뭔가 내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네, 네. 그 엄마 세대 이걸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막 그래서 요번에 진짜 그걸 보고 우리 엄마 세대는 이런 것도 다 참고 이겨낼 수 있고 약 없이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구나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나요. 저희 어머니가 입덧이 되게 심하셨거든요. 입덧이 엄청 심했고 뭐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엄청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그거를 주변에 얘기하면 엄마만큼 심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되게 그거 엄살쟁이가 되는데 근데 실제로 엄마는 지금도 체력이 너무 약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아플 때도 너 임신했을 때 엄마가 너무 몸이 약했어서 그것 때문에 네가 그런 것 같다고 미안해하는 경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그런 거를 보면 정말 어떤 뭐 무슨 임신을 했을 때도 생리통에도 무슨 월경통에도 그리고 나중에 그 완경 이후에 대해서도 여자들이 뭐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맞네 아니네를 얘기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게 너무 웃긴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당사자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다른 여성과 비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양한 증상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주지 않는 거지. 뭔가 병원에서조차 몸에 대한 것조차 여자가 하는 말은 안 믿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타투 받으러 갔을 때 타투이스트 선생님이 제가 뭐 되게 아파요 이러니까 별로 안 아플 거라고 하는데 봤는데 정말 안 아파서 한 손으로 카톡하면서 그냥 즐겁게 타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 타투이스트 분도 남성분이신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자분들은 정말 잘 참는다고. 고통을 진짜 잘 참는다고.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한 거는 그냥 뭐 움직이면 안 예쁘게 나와요 라고 얘기해서 그런지 잘 참으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들 근데 그분이 이제 약간 남자 손님들이랑은 좀 약간 불편했던 게 있는지 남자 손님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는 그냥 하하호호 이렇게 웃다가 맞아 여자들은 예뻐진다고 하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지 정도의 정말 대가리 꽃밥 같은 생각을 했다가 우리 다 그럴 때가 있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슬픈 얘기인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떤 뭐 시술이든 뭐든 이런 게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내가 그 시술 때에 누워서 겪어야 하는 마취나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뭔가 뭐 외모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병원을 찾아가고 이러는 일들이 생기는 건데 저도 그런 시술을 많이 받아봤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다고 했을 때 이거 좀 아픈데요.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아파요. 라고 하면은 여자들은 잘 참는다는 거야. 그걸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가 이제 타투를 한다고 남성인 친구가 해외에 사는 친구인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타투를 하겠다고 타투를 받으러 갔는데 너무 아파서 그걸 중단하고 왔다는 거예요. 다 못 받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팠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가서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마치 미러링 하듯이 제 마음속에서 이 새끼 이겨내야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지만은 짜시가 이겨내야지. 너희들은 정말 너무 엄살이 많다. 사회에서는 여자애들이 아프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다 이겨내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은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남자들이 더 고통을 못 참는다. 더 많이 아파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뭔가 리서치 같은 거 해보고 싶을 정도로 엄청 진짜 너무 뭔가 딱 얘기 들었을 때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실제로 통각을 느끼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럼 그런 리서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그 제니퍼 박사가 지적한 것 중에서는 그런 것도 있죠. 이 조사 수치가 이렇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맞아. 네, 그 리서치한 방식이나 결국 리서치한 방식이나 맞아요. 리서치에 답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기록이 됐는가, 그치. 그리고 모집단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얘기를 해서 심지어 통계조차도 있는 맞아요.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되게 길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결국은 거죠. 스스로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탐구하고 솔직히 맞아요.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타투이스트 분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그냥 들어도 되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 네. 저도 그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저도 타투를 받아봤지만 여자들이 더 이거를 잘 참는구나. 그러니까 안 아픈 게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막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었는데 근데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남자분들은 근데 되게 못 참는다고. 근데 받아보니까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받다가 중단하시는 남성분들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여러분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강한 존재들 같아. 여기 또 제니퍼 선생님께서 그러잖아요. 포유류 중에 유일하게 네. 완경을 하고 나서도 계속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생명력과 강인함. 우리는 정말 강하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디 무슨 뭐 어디 글 쓸 때 썼나? 뭐 하여튼 한번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좀 딴 얘기로 새는 것 같지만 삶의 전반에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자들은 뭐 엄살 많이 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도대체가 그래서 그렇게 명품백을 뜯어내는 김치녀라는 사람들은 왜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는가를 우리가 모두가 입을 모아서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다들 뭔가 뭐 어떤 가장의 무게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그 가장이 무너졌을 때도 삼남매를 무슨 일을 해서든 기른 우리 엄마에 대해서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이 왔는데 다들 일어나서 뒤다보질 않고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힘들다는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시지 않는가.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나름의 힘듦은 있으니까. 힘든데 우리가 늘 그 TV 같은 거를 볼 때도 뭐 집안에 가구 재배치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럴 때도 뭐 아빠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얘기하면서 엄마의 공간은 그냥 부엌이고 일은 엄마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업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빠한테도 아빠 공간은 따로 해줘야 된다고 해서 막 컴퓨터 하는 자리 같은 게임하는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밖에서 일을 하는 엄마의 자리는 여기 부엌이라고. 그런 장면을 보고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던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부둥부둥을 조금 알지 고생하지. 안 한다는 거 알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근데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왜 그 통증에 대해서 통증을 일반화할 수 없고 내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지금 아까도 뭐 우리 다들 힘들지만 어쨌든 내가 겪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니까 나에게는.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이게 남성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가 그리고 같이 일하는 그죠, 동료 직장 시민이고. 동료나 친구나 누구나 다 이 모든 여성들이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뭐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든지 참아도 될 수 있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거거든요. 왜냐면 그 탈모약을 고려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탈모약을 먹으면 발기부전이 올 확률이 높다더라라는 거는 그냥 우리 모두의 상식이잖아요. 그쵸, 맞아. 그거는 뭐 내가 탈모약 먹을 것도 아니고 나에게 고추가 없지만은 그런 상식 다 가지고 있는데 여성의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성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성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없다는 게 그런 게 좀 약간 답답하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맞아요. 전에 친구가 처음으로 첫 섹스를 하고 왔을 때 저한테 또 이렇게 섹스 얘기는 한 번은 꼭 알죠. 하고 넘어. 책에도 섹스 얘기 많으니까. 어머님 또 죄송해요 어머니 또 이렇게 됐어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경험하기 전이니까 절대 거기가 아닌 것 같은 데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절대 거기가 아니요. 야 진짜 한번 정색하고 말해. 야 진짜 아니야. 야 거긴 진짜 아니라고. 근데 남자친구 자꾸 맞다고. 여기가 맞다. 내가 그게 막 안 돼 여기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니 여기 진짜 아니라니까 거기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니라고 맞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맞더라 라고 하면서 콧구멍으로 코끼리가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랬나? 수박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랬나?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고통인데 근데 그거를 모두가 다 그런 거니까 그걸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끄덕끄덕하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전혀 그럴 일이 아니었던 거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있든 이걸 밀고 들어오는 거를 뭔가 어떻게든 참아야 한다. 절대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닌데 근데 그랬던 맞아. 거랑 사실은 펼쳐놓고 보면 왕경기 이후의 증상을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냥 아까 제가 요 막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좀 기억에 남는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네. 이제 이것도 방송에서 꼭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네. 우리가 왜 뭐 예전에 한국에서는 그저 폐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이제 조금 폐경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상실한 것 같은 뭔가 다치는 느낌을 주니까 이제 완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작가분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완경 대신에 이게 생애 전환 생애 전환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사는 여성들은 그 완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반적인 증상들 때문에 네. 괴로워하는 경향이 더 낮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완경 아니면 폐경이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의 한 어떤 이게 인생에서 뭔가 끝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정말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인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남아있는 뭐 3분의 1 그 이상이든 이하든 그 시간은 누구나 개인에 따라 주어진 시간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정된 시간에 의해서 내 몸이 변하면서 오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라고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절대 뭔가가 끝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월경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앞으로 월경이 다가오면 뭐 PMS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막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생식이 가능해진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다라는 네네. 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불편해지는데도 그걸 다 같이 축하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완경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것도 불편하고 뭐도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좀 많이 후려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그런 시기가 왔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완경을 맞았을 때 그걸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 임신을 그렇지. 임신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때부터 이제 열심히 즐기셔야 됩니다. 임신 걱정을. 개꿀. 그래서 개꿀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개꿀. 하지만 어떤 성병 예방과 여러 가지 위해서 콘돔 꼭 써야 되죠. 콘돔 구매는 역시 좋은 피우다. 지적입니다. 피우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또 마무리를. 장굴처럼 쓰고 있는 이브 콘돔 잘 쓰고 있고. 아니 지금 이 책가나로 몇 군데를.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진짜 이거는 아마 읽어보시면 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에세이스러운 파트가 있고 어떤 팩트를 굉장히 의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파트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게 여성 건강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백과사전에 거의 육박하는 책이어서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라 저는 이거는 꼭 집에 구비해 놓으시면 언젠가는 무조건 쓸 일이 있는 책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뭐 식재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운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영양제 고르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서 꼭 한번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그 박사님이 정말 다들 멱살을 쥐고 와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라 라고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본인이 의사인데 의학적인 지식과 어떤 페미니즘적인 본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해주고 싶은데 누구 한 명 낙오 될까봐 모든 장의 마지막에 5줄 요약을 넣어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저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당장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예를 들면 뭐 영양제 고르는 법을 내가 지금 읽는다고 다 외울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발췌하면서 읽으셔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얘기는 그 요리책 얘기가 되게 저는 아까부터 공감이 됐는데 진짜 있으면은 필요할 때
정말 언제든지 유용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게 책 자체가 이게 쓰여진 방식이 네. 그냥 이렇게 레이블을 달아놓기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어느 부분에서 뭐 식단이 나오고 어느 부분에서 호르몬 종류들이나 어떤 게 나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처음에 책을 봤을 때 완경 선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 완경에 대한 감성적인 얘기만 들어갔을까봐 살짝 걱정을 했는데 네. 너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더라고요. 정말 완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서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면서 마음이 오히려 편해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의학 상식이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좋아하는 소개해볼까요? 부분을 아까 이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아까 그 완경 대신에 우리가 완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 단어가 주는 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왜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적절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언어가 어떤 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은 어쨌든 이 완경이라는 거는 생애 전환을 어떤 나타내는 과정일 뿐이지 내 인생이 끝났다든지 뭔가 폐경이라는 이름하에 뭔가가 상실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아까 혹시 또 마무리하고 읽을 시간이 없을까 봐 아까 해보려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비욘세 역시 자주 나와 보시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호닥닥 끝나지. 아까 어느 타이밍에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거 하나 더 해도 돼요? 돼요. 여러분 완경기는 최소한 사춘기와 동등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리고 남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질병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완경기 또한 질병이 아니다. 맞아. 어떤 완경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사회가 그게 참 희한하죠. 뭔가 참고 이겨내야 되고 이러면서도 또 이렇게 굉장히 뭐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서도 맞아. 이 전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게 상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보다는 뭐가 팔리는지에 대해 많이 얘기한다. 비욘세 씨는 어때요? 저는 이 앞에 선언문 파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를 좋죠. 거의 선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선언이라는 말을 썼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완경을 지나는 많은 여성들을 돕기 위해 내가 사용했던 지식을 이제는 모든 여성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선언문을 적는다. 완경을 둘러싼 침묵과 수치심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팩트와 페미니즘을 장착할 것을 요구한다. 완경을 질병으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선언한다. 완경을 질병으로 본다는 것은 여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질병이라는 의미이고 나는 그렇게 조악하게 만들어진 가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에 더해 가부장제 사회가 완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남성은 여성이 몇 살이건 여성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언문의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자신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데 페미니즘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어야 맞지만 우리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완경기의 몸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페미니즘적 행동은 없는 듯하다. 그러니 자 이제 모두 함께 목소리를 높여보자 라고 선언문이 끝나는데 이게 굉장히 이 책을 대표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런 책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갑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또 나아갈 방향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이제 완경 어떤 장년층의 성생활 이런 거 생각했지만 완경 이후에 뭐 성생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요번에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정말 덕분에 너무 유익하게 이렇게 또 어떤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애 주기에 있는 분들도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저희 주님께서 광고 주님께서 저희 생각의 힘 출판사에서 비욘세 청취자분들한테 일단 사연 보내주신 세 분한테는 저희가 이 책을 도서를 선물해 드린다고 하려고 했는데 선언하냐고. 도서 선물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세 분한테는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메일로 주소랑 이제 수령하실 분 성함이랑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출판사에서 직접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을 들어보시고 이 청취 후기 그리고 책에 대한 기대평을 SNS에다가 적어주시면 이제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완경선언 굿즈 2종을 이거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완경선언 굿즈 2종을 이제 5분께 각각 증정을 해드릴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해시태그에다가 비욘세 그리고 완경선언 이거를 꼭 넣어주시고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는 그냥 비욘세랑 완경선언만 써도 제가 검색할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꼭 해시태그가 필요하니까 비욘세랑 그리고 완경선언 이렇게 꼭 해가지고 청취 후기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오늘이 날짜가 세상에나 벌써 7월입니다. 와. 지금 여러분 바로 올라오자마자 바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7월 1일에 듣고 계실 것 같은데 7월 8일 금요일까지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그중에서 이제 5분을 선정해서 완경선언 굿즈 2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책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무려 번역자분이 4분이에요. 김희정님, 안진희님, 정승현님, 염지선님께서 번역해주셨고 그리고 산부인과 전문의신 윤정원 교수님 감수를 하시고 이분이 그 쓰신 책도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성폭력 피해자랑 성소수자 진료, 낙태죄 폐지 뭐 이런 여성주의 의료랑 여성 건강권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셨던 분이고 이런 관련된 책이 있어가지고 뭔가 여기 참여하신 분들 프로필도 보면서 뭐 히든 피겨스 뭐 이런 것들 다 번역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고 편집은 이제 한국어판 완경선언은 정혜지 편집자님이 해주셨고 박연미, 권성민님이 디자인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넣어주신 저에게 메일을 주시는 마케팅의 정현우, 차현진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한다고? 중요하거든요. 시상식이야? 주님. 아니 지금 너무 시상식처럼.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소개를 안 하다가 좋은데요? 제 책 그 만들어주신 시선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편집자님이 퇴사를 하면 편집한 사람에서 이름이 빠진대요.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이랑 이런 거를 다 했는데 그렇게 빠진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조금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사실 저도 백스테이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크레딧을 빼면 사실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속상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편집자님들, 디자이너님들, 마케팅 담당자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다 같이 이겨냅시다. 이겨내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왠지 혼자 막 얘기할 것 같아. 이겨내.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시간 40분. 안 돼. 나 진짜 다음에 나오면 1시간짜리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혜영 언니가 나와서 1시간만 떠든다? 수요 없는 공급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오늘도 이렇게 되게 사실 이 책을 읽는 것부터 이 바쁜 와중에 지금 가게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사무실도 이사를 하는 와중에 진짜. 지금 동물 4마리나 키우고 있고 지금 결혼 생활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소감 한 말씀 안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왜 1시간짜리 방송하고 싶다 뭐 이렇게 농담을 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막 길게 풀어서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성생활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짧게 풀어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앞뒤 맥락이 빠지면 뒤에 따라오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말을 하는 방식 자체에서 굉장히 막 공감을 하면서 읽었어갖고 자칫 잘못하면 저도 요즘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조금 힘든 거를 그냥 힘들다 이렇게만 하고 보낼 수 있었던 시기인데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또 할 일이 하나가 더 생긴 것 같아서 전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오랜만에 청취자분들 사연도 듣고 그래서 너무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평소에는 읽을 기회가 많이 없었던 책이고 그리고 좀 읽으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완경이 정확히 뭐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모르는 얘기로만 점철돼 있는 책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거를 되게 많이 풀어서 설명하는 데에서 제가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비혼에 대한 에세이를 쓸 때 워낙에 비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비혼을 겪으면서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막 장황해지고 많은 이야기를 담게 되는 네. 경험을 했는데 이 책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증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가 이 증상을 겪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면서 굉장히 구구절절 네. 쓰셔가지고 어떤 여성의 몸을 가지고 여성의학과의 어떤 의사로 살면서 있었던 그 존나 빡치는 마음을 정말 하면서 하지만 다정한 말투로 써준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리고 중간에 들어갔던 축하 광고들을 이제 넣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재훈 씨였습니다. 그 저희가 IBK 그 화성에서 기업은행 경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에 세트 체인지 할 때 이제 IBK 기업은행 모델인 그 배우 이재훈 씨가 친근한 얼굴인데 그래서 중간에 삽입된 광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미니 광고 그리고 오늘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정규 광고 그리고 중간에 삽입되는 것들도 축하 광고가 아닌 일반 그런 기업체 광고도 다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SNS에만 자꾸 홍보를 네. 해가지고 이번에 그 완경 사연도 이제 좀 팟캐스트에서 좀 얘기를 하자. 좀 계획하는 인간이 되자. 이런 요즘 저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다음 주에 좀 텀이 있긴 있는데 네. 다다음 주에 그 신예희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신예희 작가님이 워낙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이제 그러는 걸로 유명한데 얼마 전에 태국 한 달 살이를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당장 나갈 수 없다면 어떤 그 대리만족. 아가리를 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런 느낌의 방송을 좀 해보려고 준비 중이라 굉장히 또 비욘세다운. 그렇죠.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태국 여행 처돌이 여러분 내가 지금 태국에 간다면 하고 싶은 나의 어떤 태국에서의 일상 첫날은 무조건 어디 가가지고 땡모반 하나 때리고 나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느 바에 가가지고 머리 식혀가지고 춤을 추고 이런 어떤 대망상 파티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나오시는 회차는 아마 다다음 주 이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다음 주 주말까지 7월 10일까지 근데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지금 앞에도 무슨 뭐 완경선언 이것도 며칠까지도 해야 되고 이것도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들은 다음에 바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미루지 마시고 바로 써야 돼요. 엄지로 써가지고 A4 6장씩 보내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보내주시면 신예희 작가님과 함께 즐겁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저희 또 공주가 안 그래도 포포 칭찬해 주려고 그랬어요. 포포 진짜 너무 잘 기다려갖고 와. 기다린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디귿자로 누워가지고 자고 있거든요. 일부러 눈 안 마주치려고 막 되게 조심했거든요. 아까 중간에 한번 달려오다가 한 1시간 20분 정도 됐어요. 이렇게 째려보다가 그다음부터는 이러면서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게 포포가 지금 자고 있네요. 저희 공주를 데리고 응가 산책 겸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